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추석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추석 때 제가 또 뭘 잘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 한 가지라는 제 인생에서 어떤 한 가지의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타 채널에서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주식 관련 컨텐츠를 올리기 많이 급급해서 그런 걸 많이 못 해드리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댓글도 많이 사실 답변 드리고 싶은데 여력이 사실 많이 안 돼서 그것도 이제 잘 답변을 못 해드려서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에 제가 추석 때 한번 이렇게 조금 저와 이제 긴밀한 소통을 하는 느낌으로 질문지를 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생 영화 한 가지를 제 인생에서 고른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영화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이제 컨텐츠라서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조금 어떻게 보면 멜로라고 부르는 장르? 이제 그런 걸 많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좋아했다가 최근에 더 좋아하게 되는 건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이제 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제 책인데 영화인데 굉장히 저는 조금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조금 그 남녀 간의 이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냉정과 그 열정 사이라는 그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영화의 모든 장면 장면 하나에서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 좋았던 영화였다 최근에. 저한테 인생의 책이라고 하면 사실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읽기도 하고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읽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읽는 책이 막 손에 꼽을 정도로 그랬는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다가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더 많이 읽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불리는 그 책이 있는데 마침 또 옆에 있어요. 제가 가져오려고 해서 가져온 건 아닌데 이 초록색 이 갈색 버전을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홍보는 아닌데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읽은 책이에요. 주식을 하면서 이제 힘들 때마다 많이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약간 성경 같은 이제 그런 바이블 같은 서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편의점에서 한 가지만 들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글쎄요. 비타오백? 이제 제가 비타오백을 편의점에서 거의 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제 사 먹는 음료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항상 출근하기 전에 많이 한 병씩 이제 마시고 출근하는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아닐까. 제 MBTI에서 INTP 중에 하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제가 조금 이 내향성을 이제 외향성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저는 내향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 이제 성향이라고 생각해서 I를 E로 바꾸고 싶었지만 과거에는 요즘에는 이제 이 T와 F 그러니까 이 T가 담당하는 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요 부분을 조금 이 필링이 담당하는 사람과 이제 관계에 대해서 더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요즘은 좀 많이 원하지 않나. 조금 더
주변 사람의 아픔과 이제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것 같아요. 제 투자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주식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백화점? 최근에 이제 현대백화점 주가를 다시 봤는데, 과거에 제가 현대백화점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주식이 싸서 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는 걸 캐치하지 못하고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산 적이 있었어요. 현대백화점이 갖고 있는 어떤 토지라던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자산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가치가 굉장히 싸다라고 이제 단순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주식을 샀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많이 시대의 흐름에 이제 제 주식을 조금 잘 매칭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주식이어서 지금 당장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마 그 현대백화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렇다면 거래하고 싶지 않은 이 주식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NC소프트가 아닐까요? 최근을 떠나서 과거부터 이제 NC소프트의 전망을 밝게 봄과 동시에 굉장히 안 좋게 봤던 이 시선을 갖고 있었는데, 항상 그 원게임 이슈, 리니지가 이 NC소프트 전체를 먹여 살리는 이 기형적인 구조에 굉장히 약점을 찾아내고 싶지만 그 약점이 아니어서 살까 말까 하다가 막 오르면 이제 따라 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무서운 마음도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돈을 잃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적인 거래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실패한 경우에 투자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 논리가 탄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게 잘못 섞여버려서 제가 이제 뇌동매매하게 되고, NC소프트의 주식 자체를 굉장히 거래를 안 하려고 이제 참았던 그런 각오까지 했을 정도로 그러지 않았나.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자질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를 반드시 꼽아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느끼는 건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들이 다 없더라도 되게 인내하는 투자자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실적을 내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내심을 갖고 굉장히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들이 한 10년, 20년의 이 시계열로 볼 때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고 나서 아마 굳이 하나 뽑자 그러면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감히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다 직장인이고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도 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산다 라는 게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서, 왜냐면 그 돈을 모으기까지의 과정을 저는 옆에서 많이 지켜봤거든요. 제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다 어떻게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써야 될 돈을 안 쓰면서까지 이제 잘 모아서 그렇게 시드머니를 잘 만들어 놓고 주식을 살 때는 굉장히 하루아침에 이제 사버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 돈을 모으기까지는 뭐 한 5년, 7년 막 이렇게 걸렸는데 주식을 사는 건 하루아침에
심지어 내가 판단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뭐 누군가가 거기 전망이 유망하다 그래서 이렇게 덜컥 사버리는 케이스를 보고 나서는 조금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쉽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이 주식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조금 더 한 번 더 알아보고 산다 그랬을 때 더 배우는 게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장이 되게 주식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견뎌내고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더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설프게 알게 되면 이제 모르는 것만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뇌에서 이제 혼란을 주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아가면서 최소한 큰 수익을 내는 걸 처음에 목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투자의 인생은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한 10년, 뭐 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투자 인생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1년, 2년 동안 굉장히 잃지 않는 법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보고 이제 주식을 선정해보고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이 산업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한 번만이라도 고민해보고 이제 투자를 할 때랑 단순히 누가 좋다 해서 살 때랑은 이제 당장은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저는 옆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직장인 분들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유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아닐까. 네,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리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만약 제가 지금 전 재산을 잃게 되면 바로 제가 하게 될 행동은, 근데 꽤 많이 상상해본 부분이라서 저는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해본 사람이고 실제로 언제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고정 수입을 더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뭐 오전에 다시 주식시장을 잘 보게 더 노력하게 될 것 같고, 오후에 뭐 저녁에는 나가서 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뭐 채널을 찾아서 세컨잡을 구해서 제 투자 인생을 다시 한번 이제 불집해 보기 위해서 도전할 것 같다. 실제로 제가 투자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건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이 시장에서 뭐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 인생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주식시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가 됐든 이 시장에서 시작과 끝을 맺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많은 재산들이 사라진다 하여도 다시 이 시장에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삶을 꾸려나가려고 부단히 다시 노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투자자 말고 다른 한 가지 직업을 반드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아마 뮤지션? 이건 제가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 뭐 음악도 좋아하고 뭐 미술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제 사람들한테 손쉽게 이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뭘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뮤지션이라는 직업이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30살이 됐을 때 목표가 언어 하나를 능통하게 잘하는 것, 그리고 악기 하나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 이제 그게 제 30살이 됐을 때 제가 그리던 모습이었는데, 뭐 아쉽게도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노래 잘하는 가수라면 마이크 하나 잡고 뭐 앰프 하나 들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뭐 위로를 줄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직업이 된다 그러면 꽤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 뭐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유튜브 채널을 끌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극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영상 자체가 자극적이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사실 저는 유튜브 채널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하면서 제가 어떤 썸네일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제목을 해야 할지 한다면 사람들이 클릭할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이제 높다라고 자부할 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컨텐츠들이 그렇게 비춰졌을 때 저는 굉장히 좋지 않다. 사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 한 가지가 있다면, 많은 고민들을 종합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 많은, 어떻게 보면 저희 팀원들이 벌써 이제 9명 가까이 돼가는데, 제 뒤에 이제 9명이라는 이제 백오피스에서 저를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9명이나 있다라는 게, 제가 이 친구들을 잘 이렇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이 친구들이 꼭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이 회사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어떤 뭐 태도라던가 이제 삶을 대하는 자세,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함과 동시에, 비즈니스를 뭐 시작으로 제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부 잘 해나가고 싶은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우리가 시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면 이 모든 건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우리 팀원들을 기억할 거고, 또 우리 회사를 기억해주면 아마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지 않나. 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한 가지,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커뮤니티에 가끔씩 이제 이야기들을 올릴 때가 있는데, 이제 제 커뮤니티에 제가 이런 유튜브나 이제 다른 비즈니스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뭐 혼자서 모든 걸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걸 진짜로 원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커뮤니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많이 낙방했는데 다시 한번 파이팅해서 내 삶을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런 이제 피드백이 오는 걸 제가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한번 이렇게 내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들어주세요라고 했던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또 다른 이렇게 삶의 원동력을 얻고 조금 힘을 얻어가는 그런 댓글을 저한테 줄 때 가장 제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에서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다 라고 하면, 이 고민을 제가 한 25살 때부터 내 인생이 30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후회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아마 하나를 꼽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 일에 너무 퍼포먼스를 잘 내기 위해서 옆에 있던, 어떻게 보면 많은 연애를 조금 실패했던 그 친구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고, 제가 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이제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더 어울리는 무언가가 되어야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더 주식에 몰두하고 더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나져서 그 사람 곁에 있을 자격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무 그냥 좋아했던, 내가 느꼈던 그런 사랑들을 더 전달을 잘 해줬더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지 못했던 한 가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20대가 굉장히 풍요롭고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때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선물하는 걸 가장 이제 어려워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뭐 사실 물질적으로 어떤 뭐 만족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미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선물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에 제가 속해 있는데, 뭐 사실 물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조금 뭐 결이 비슷한데, 개개인의 연애사를 봤을 때 그 친구들 또한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줬고 저도 너무 많이 좋아했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지 못하게 된 이제 그런 경험, 누군가의 사랑을 더 지속적으로 받고 싶었던 개인적인 소망 아닌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아직까지 너무 일을 사랑하고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사랑도 인생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제가 앞으로도 가지지 못할 것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사실 조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초능력 같은 이제 뭐 한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능력?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유한하고,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인생의 모든 고민에 던져봤을 때 그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되게 유한한데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잠을 자지 않는다면 남들보다 2배를 사는 거니까 많은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한 가지 음식, 이거는 굉장히 제가 많이 고민해봤고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라서 굉장히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의외로 한 가지 뽑은 거는 항상 이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던 좀 그런 경험인데, 가장 힘들 때마다 그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면을 가장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보고 싶은 한 가지, 저는 워낙 사실 기본적인 성향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배타적이지만 조금 기본적인 사고 회로가 제가 바라보고 싶은 저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아마 좀 그런 것 같아요. 내 가족을 포함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만약 제가 먼저 죽게 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내 친구들이 다 가정을 잘 이루고 거기서 또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고, 또 우리 가족들은 제가 열심히 일해서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또 잘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런 모습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제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건 최근에 많이 조금 고민을 해봤던 이슈인데, 제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 그리고 우리 회사로서 주식시장에 되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혹은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기여했다, 사람들의 무언가 인식을 바꿨거나 이 문화를 조금 더 젊게 영향을 주었다거나, 되게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그걸 저로서 혹은 우리 팀으로서 혹은 이 회사로서 기억해준다 그러면 가장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요즘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지인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일구어내려고 노력했다. 설령 그게 누가 이루지 못했을지언정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거기에 살아왔다. 조금 선한 영향력이라고 많이 요즘 표현하는데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선하게 해주려고 좋은 방식으로 잘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어떤 자기개발 채널이라던가 그런 형태의 채널을 갖고 있지도 않고, 주식이라는 굉장히 소규모 카테고리에서 저랑 스피커 하나로 움직이는 채널인데, 이 채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저라는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제 채널을 왜 보는지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드린다고 하면, 이 동깡이라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이 강민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채널을 왜 보시는지 솔직담백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컨텐츠에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지를 거의 미리 받아보지 못하고 지금 촬영하는 순간에, 사실 저랑 가장 이제 많이 시간을 보내는 저희 콘텐츠를 기획한 친구가 저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궁금한 질문들을 뽑아와서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조금 이야기해봤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저라는 사람을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